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가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푹 쉬었었으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물론 부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늘 변동성은 있어 왔지만 물론 간밤에 미국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또 한마디 하고 또 폭락을 했죠. 변동성, 이 지긋지긋한 변동성이 언제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어느 정도 펀다멘탈, 삼성전자 펀다멘탈이 살아있으니까 코스피 시장이 전반적으로 제 역할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물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이면 거대 유입자금 61조, 최대 61조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서가 있죠. 그 얘기와 더불어서 일단 지난밤 옐런이죠. 연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 미친 한마디.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늘 미국에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꼭 코스피 시장이 요동을 치죠. 향후 제가 후반에 말씀드릴 거대한 유입 자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변동성에서 어느 정도 취약한 이 신흥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후반에 바로 말씀드리고, 일단 지난밤 금리 미국에서 또 한번 미친 발언을 했죠. 자, 기술주가 충격을 받아서 급락을 했는데 그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일단 MSCI 그와 관련해서 60조 거대 자금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바로 제가 간추려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과 부정 다 있지만 일단 내일 여러분 혹시나 또 조정을 받아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증시 증권가나 전문가들도 일단 5월 초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 초 어느 정도 삼성전자 코스피 비롯해서 반등을 할 것이란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다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밤 얘기부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나스닥 필라델피아 막 떨어졌죠. 또 한번 내일이 어느 정도 또 약간 불안감은 있지만 일단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죠. 그 의장을 지낸 그 제니 옐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그 재무장관인데 조기에 금리 인상을 올려야 된다, 그러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간밤에 자기는 밥 먹고 이런 얘기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스닥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2% 가까이 급락을 했죠. 일단 옐런 장관 시사경제지 더 애틀란틱 주최를 한 그 화상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설을 했는데 일단 경제가 과열하지 않게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죠. 자, 미국 증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 늘 지긋지긋하게 따라 붙습니다. 자, 미국 경제 수장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이 한마디로 뉴욕 증시가 물론 이 세계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 물론 금리 인상을 향하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3월달 2.6%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월 대비 1.7% 비해 크게 증가했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 이것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미국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은 하고 있지만 일단 1분기 국내 총생산 이 상승률이 일단 연 6.4% 정도 집계가 됐는데, 일단 재무장관 포함해서 일부 경제학자들 미국의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바이든 정부의 1조 9천억 이 대규모 경기 부양안이죠. 물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데 하나같이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옐런 장관 이 발언, 물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평가를 했는데, 일단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가 눈에 띄는데, 일단 경제 전망이 개선됐음에도 대부분 연준 이사들도 연준이 2023년까지 물론 내후년까지입니다. 이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8명 중에서 한 7명만 2023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참 금리 인상 이 변동성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여러분이 유심히 들어야 될 게 이 MSCI 이 MSCI는 이 지수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나오고 또 지수 편입이 되면 한마디로 녹아나는 거죠. 그리고 지수에서 편출 떨어져 나가면 또 한번 변동성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그만큼 이 MSCI 중요하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인데 발음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자, 미국 증시 미국 얘기 나오면 발음이 제가 발음이 잘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 중요한 6월 달에 MSCI가 연례 시장 분류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 MSCI는 여러분 이 분기 그리고 반기 총 1년에 4번 정도 이 지수 편입 그리고 편출 지수를 들어갔다 나왔다 지 맘대로죠. 이 4번 정도 리밸런싱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 그 한국 그 어디죠? 일단 그 경제정책실장 정경련이죠. 여기서 무슨 일단 건의를 한 것 같은데 6월 MSCI 연례 그 시장 분류 작업이 있는데 그때 한국 시장의 이 승격 필요성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답니다. 그 얘기와 더불어서 MSCI 이 지수 선진국으로 편입이 된다면 물론 코스피 4천은 거뜬하겠다. 그러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이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 얘기와 더불어서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변동성 지긋지긋하지만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 디스카운트 그리고 자본시장의 급변동도 있을 수가 있지만 물론 선진시장으로 편입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업의 직접 금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 한국 증시 물론 MSCI 편입 시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할 것이라는 그러한 경제 연구원이죠. 거기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선진시장 물론 한국 증시가 편입이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돌파 이 전망은 뭐 연구원들이 뭐 어느 정도 전망을 했겠죠. 자, MSCI 그 전에 일단 전국경제연합회자 정경련 MSCI의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승격해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일단 전국경제연합회입니다. 지난 4일날 MSCI 여기에 한국을 그동안 신흥시장 지긋지긋하게 넣어놨죠. 자, 여기서 기어 나왔나 꼭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물론 선진시장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입니다. 이걸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기준점이 있겠죠. 자기네들의 기준점도 있고 그 기준점을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물론 의견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6월달 다음 달이 기대는 됩니다. 물론 정경련 글로벌 증시 지수 산출 기관인 물론 다우존스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FTSE죠. 이런 게 있는데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편입했지만 MSCI 이 FTSE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 물론 선진시장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가장 중요한 MSCI는 아직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 이 펀다멘탈하고 주식시장 규모 이 정도 고려하면 이제 충분히 진입을 해도 되지 않는가. 국민소득만 하더라도 뭐 이제 3만 달러 넘었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현재 여러분 MSCI 이 신흥시장인 우리나라 이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만약에 승격이 되면 17조 최저 17조 8천억에서 61조 이 거대 자금이죠. 최대 61조 1천억 가까이 되는 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순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도 여러분 최대 4,035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라는데 이 정도 되면 초우량주인 삼성전자 여러분 말 안 해도 미쳐 날뛰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도 미쳐 날뛸 겁니다 아마. 자, 엄청난 주식시장의
효과가 있을 걸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MSCI 전 세계 증시 물론 얘네들은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프론티어 시장 이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코스피 당연히 신흥 시장, 대한민국은 신흥 시장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야죠. 글로벌 기관 투자자나 이 펀드 매니저들 물론 이 기준을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별 투입 자금 규모를 이 MSCI를 기준으로 해서 규모를 결정하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선진 시장은 미국, 일본, 영국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한 23개국 정도 됩니다. 물론 신흥 시장은 한국이나 중국 또 몇몇 합해서 한 27개국, 물론 프론티어 시장은 베트남을 포함해서 한 26개국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은 96년 12월이죠.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지 한 24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흘렀죠. 매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이다 뭐 부르시더라도 물론 2009년 9월 달에 물론 FTSE 지수 선진시장에 편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이 MSCI 지수는 아직까지 신흥시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FTSE 이 지수가 95년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설립한 FTS 이 그룹에서 발표하는 이 시장 분류 주가 지수로 물론 MSCI 지수와 세계 2대 벤치마크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계 2대 벤치마크 지수 중에 하나인 이 MSCI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한경연 한국이 세계 10위권 물론 경제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3만 달러 고소득 국가죠. 맞죠? 지금 물론 실물 경제가 좋지는 않지만 일단 여러 지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MSCI 이 신흥시장 잔류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왜 지금까지 안 늦나?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물론 MSCI 이 지수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 투자 벤치마킹 이 지수로서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때 이 신흥시장이 선진시장보다 물론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변동성 상당히 확대가 되죠. 물론 이것 때문이라도 미국, 연준, 미국의 무슨 지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요동을 더 심하게 칩니다. 자, 물론 선진시장으로 이 지수로 편입이 된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게 그나마 맞습니다. 실제 금융위기인 2008년에서 2010년 이 MSCI 이 선진시장하고 신흥시장 이 지수 변동성을 비교한 결과 놀랍죠. 이러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선진시장 이 변동성이 신흥시장보다 무려 6.4에서 16.5% 정도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시장 편입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난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MSCI 이 선진시장의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PBR 이 신흥시장의 1.6배 수준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 선진시장 대비 이 신흥시장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더더구나 더 저평가가 되어 있죠. 자, 리스크도 있고 참 저평가. 자, 삼성전자는 선진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 물론 릴레이팅도 물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물론 지수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삼성전자 주가 아마 제 생각에는 날뛰어도 보통 날뛰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MSCI 신흥시장 분명히 남아있을 경우에는 신흥시장 디스카운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카운트와 함께 이 유사시 자본시장 급변동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기업 직접 금융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신흥시장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하나의 변수가 있죠. 중국의 MSCI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비중 어느 정도 소외감이 계속해서 넓어지겠죠. 자, 당연히 이 MSCI 선진시장 승격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할지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는데 일단 6월에 MSCI 이 연례 시장 분류 작업 당연히 그때 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물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날뛰더라도 좀 충격은 변동성은 늘 있어 왔죠. 다시 한번 약간 찔끔찔끔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또 한번 또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 또 멘탈 붕괴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다시 차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한번 조정도 오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삼성전자 여러분 아직까지 견고합니다. 여러 지수, 지표나 이런 게 모두가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한번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